검찰이 김진성이라는 이 증인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예. 사실상 목줄을 잡고 맞아요. 알선수재권이 네, 그걸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게 예.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일종의 조작, 네, 공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김진성이 예. 처음에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너 그거 위증이지. 그랬을 때 위증 아닌데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냥 위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이 김진성이라는 분이 백현동 사건. 네, 맞아요. 백현동 사건에 당시 수사를 받고 예,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공범인 김인섭이라는 예. 사람은 제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공범인 김진성이 여기는 검찰이 수사를 중단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공범이 감옥에 갔으니까 유죄 판결 받고 이 김진성도 당연히 기소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렇죠. 적어도 상황으로. 유죄 선고가 날 예,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범이 백현동 사건으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진성에 관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추정컨대 예.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하면 뭔가 프리바겐 뭐 이런 걸 혹시, 하려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범이 이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범 같은 공범을 수사조차 안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이건 언젠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뭐 기소든 불기소든. 맞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일종의 목덜미를 김진성 목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이 이제 발언을 바꾸죠. 네. 처음에 위정이 아니라고 했다가 위증이다. 위정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하고 그 위정을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종의 검찰의 관리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항소심에서도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김진성에게 이제 뭔가 그런 식의 유무형의 검찰의 압박이 뭐 지금 당연히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계속 회유나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검찰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정의를 위해서 네. 그렇게 또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싸워줘야 되는 게 원래 검찰의 원래 역할이잖아요. 검찰 근데 역할이죠. 완전히 정권과 한 몸이 돼서 이 정적을 죽이기에 동원된 누가 봐도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번에 철퇴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지금 검찰의 행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김진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공범으로 이미 한 사람은 범죄가 확정돼서 처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선수재 2건 있는데 처벌을 안 하고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마치 김건희 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가 조작 다른 사람들 다 재판 받고 다 처벌 받았잖아요. 김건희 씨만 무혐의 불송치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잣대가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정권에 가깝거나 네.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은 다 무혐의 아니면 불송치. 이재명을 네. 죽이기 위한 이런 데는 그 증인들을 회유하고 공작하고 이런 지금 모습을 그 보이고 김성태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쌍방울 대북 네. 송금 사건에서도 김성태가 지금 감옥에 사실은 있어야 마땅한데 검찰에 협조하면서 그 진술 세미나 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의혹 있죠. 그러니까 진술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증인을 회유하고 발언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뭔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끌어들이려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다 보인다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하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그
시점에 여느 파티 예. 그 정황들이 그리고 이번에 영수증 이런 게 다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연어 사간 거 이런 거 네. 그 앞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쌍방울에 그 법인카드가 맞아요. 사용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어가 이렇게 이제 네. 검찰청에 이렇게 배달이 된 이런 증거들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 사실은 이 그 재판하고 뭐 검찰이 수사할 때도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났는데 지금 이제 그 담당 검사가 지금 탄핵 네. 예, 지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청문회 네. 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법무장관한테도 지금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네. 여기에서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도 자기 식구 안 해요. 감싸기로 절대로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지금 진짜 이 모든 잣대는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방탄 네. 딱 여기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검찰이 지금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검찰 독재 정권 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살고 있는 거죠. 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걸 이제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려야 할 이유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국민의힘 쪽이나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계속 했던 레포터리처럼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증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진상이 위증했으니까 처벌 받았잖아요. 500만 원. 그게 있는데 교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원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위증 교사의 핵심 쟁점은 KBS 측과 성남시가 서로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하고 죄를 다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요거에 대한 위증 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위증으로 처벌받은 것 이 말을 원래 그런 게 있었는데 없었다고 얘기해서 그게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으니까 위증이다. 요 내용이고 그걸 증거로 내놓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김진성이 통화한 내용에 보면 김진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없었다고 얘기한 게 위증이고 그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사를 했겠냐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이거 다 빼버리고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위증이 죄가 있는데 왜 교사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막. 그게 지금 현재 네. 국민의힘 네. 그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네. 계속 그러고 그런 있어요. 주장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뭐 다 떠났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사를 한 그대로 위정을 해야지. 그렇죠.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네. 교사한 거랑 위정의 내용이 다르면 위정 교사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없죠. 네. 설령 위정죄로 처벌을 받았다 받았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법률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법률가 의원들이 네. 왜 위정을 처벌받았는데 위정 교사로 교사자를 처벌하지 그러니까요. 않냐 그렇게. 이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일단 첫 번째 그거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 교사 자체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안 했죠. 네, 그리고 또 이 위정의 경우에는 이 김진상이라는 분이 처음에 위정이 없었다라고 네. 부인을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검찰이 하도 이제 이 약점을 잡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그 협박 뭐 해유 한글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네. 이제 위정을 했다라고 자신이 자백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로 이제 지금 처벌을 자초위난이 된 셈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왜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 씌우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거는 이 뭔가 도덕적으로도 이거는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면서도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무리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네. 진실은 덮을 수 없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최고위원이시고 최고위원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위원회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여투쟁을 하실지 이제 또 토요일마다 아마 집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좀 많이 참여해달라는 호소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들이 28일에 이 재의결을 하려고 했으나 좀 더 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자정 질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더 이 그 대여 압박을 통해서 또 우리도 압박과 해유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지금 상설 특검 통과를 시켜서 이 지금 그 특검이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상설 특검을 통해서 지금 김건희의 주가 조작 부분이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현응감을 느껴야 되는데 뽑아준 현응감 느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검찰의 무도한 이 정치 검사들 탄핵시켜서 이 그 국민들의 정치 검사에 대한 분노 반드시 저희들이 또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계속적으로 현장에 또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시킬 때까지 저희들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울이라 울 의원님 바라보다 보면 짠한 생각이 든대요. 그런 생각. 최고위원 선거 때 그렇게 공격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재명 대표님 돕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공격 많이 당하셨죠. 제가 증인입니다. 네. 어쨌든 자 우리 전 의원님 바쁘신데 긴급하게 저희 이번에 이제 그 선거 관련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왜 이게 무죄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오셔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대여 투쟁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